현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정책은 실패할 거고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필수 의료의 뿌리조차 뽑아버릴 겁니다. 늘어난 의사 숫자로 인해서 의료비 증가를 경험을 할 거고 고스란히 국민들, 환자들의 부담이 될 겁니다. 공공의대법을 살펴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공공의대를 들어오는 입시 전형을 시도지사, 시민단체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공의대에 들어온 사람을 뽑을 수 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자조적인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너희 어머니는 뭐 하시니? 저희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런 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치료하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응급실 사람들의 응급학과 전문의 기동훈입니다. 오늘은 공공의대 그리고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 정책은 현재 3,000명 정도 매년 나오는 의사들의 외과라든가 흉부외과라든가 이런 필수과를 하는 정원으로 따로 책정을 해서 공공의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왜 의사들이 반대를 할까? 의대 정원을 늘리고 그런 필수과 의사들이 많아지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인구당 의사 수 증가 수준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 실제로 WHO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는 의사 숫자가 부족하지 않은 나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밥그릇을 위해서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의사 숫자를 늘리자. 그러면 그 의사들이 당연히 과를 정해놓으니까 외과는 흉부외과를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처음에 제가 의과대학에 들어왔을 때 제 주변 친구들 그리고 인턴을 하는 동안도 나는 외과 의사가 될 거야, 나는 흉부외과 의사가 될 거야, 가슴 열고 막 심장 수술하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도 막 애기 심장이 뛰면은 막 와 이게 심장이 뛰는구나. 저도 그래서 피부과를 하다가 응급학과로 갔고 응급학과 의사를 하고 있지만 많은 의대생들이 실제로 그런 꿈을 갖고 갑니다. 근데 왜 안 할까요?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까. 내가 4년 동안 배웠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으니까요. 실제로 내가 일할 공간이 없으니까 피부 미용 시장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국종 교수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골든아워에서 환자 한 명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삭감을 당했고 나는 병원의 적자를 안겨주는 천덕꾸러기 원흉으로 돼 있었다. 그런 과를 계속 대학병원에서 한다, 큰 병원에서 한다, 그거는 힘들죠. 저랑 같이 레지던트 때 응급실에서 밤잠 못 자고 중환자 보고 외상 보고 이랬던 외과 흉부외과 친구들 지금 실제로 외과 흉부외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아니 있는 외과 흉부외과 의사들조차 자기들의 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의료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 놓고 단지 숫자를 늘려서 또 이렇게 하겠다? 결국 실제적으로 진짜 필수 의료에서 그나마 꾸역꾸역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내쫓는 일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의무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 즐겁게 할까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것처럼 열심히 할까요? 아니에요.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할 외과 흉부외과 애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의과대학에 들어온 친구들이 그과 지원 아무도 안 할 겁니다.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외과 흉부외과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 해당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의 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존에 있는 지역 거점 병원들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공공의대에 들어갈 자원들을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외과, 흉부외과 전문의를 땄지만 외과, 흉부외과 업을 하고 있지 않는 이런 전문의들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현재 외과, 흉부외과를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전공을 포기하고 다른 미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빠지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일은 똑같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흉부외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1.63대 1로 꽤 치열합니다. 왜 그렇게 미국에 있는 의대생들은 흉부외과를 하고 싶어 할까요? 그만큼 미국은 지원을 잘 해주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한테 월급도 많이 주고 명예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니죠. 이국종 교수님의 월급이 얼마나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연봉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단연코 외상외과의 탑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교수님들 연봉 1억 안 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 하루에 잠 4시간도 못 자고 일하고 수술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 파업은 저희가 지금 월급을 많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밥그릇 문제 이런 문제도 사실은 거리가 있습니다. 의사 숫자가 증가하면 의료비가 증가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세금이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00년도 중반 때 의사 정원을 10% 감축했습니다. 감축한 이유도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의료비가 증가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의대 정원이 400명이 늘어난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내시는 건강보험료가 늘어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 통계상 인구당 의사 숫자가 낮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 비교만으로
각 나라의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의사 숫자가 많았던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코로나를 더 잘 막아냈을까요? 아닙니다. 병원을 이용하시면서 수술을 받는데, 진료를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적이 있으세요? 아닙니다. 미국처럼 비싼 의료비를 내고 빨리빨리 진료를 보지 못하는 상황도 아니고, 공공의료를 하고 있는 영국이라든가 이탈리아처럼 싼 의료고 무상 의료지만 한 번 진료를 보려면 일주일, 2주, 전문의를 보려면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되는 이런 의료 체계도 아닙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3시간 만에, 2시간 만에 어떤 과의 전문의를 만나서 내 질병을 상담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의료 체계입니다. 골절 환자들, 피 검사하고 마취하기 전까지 이런 필요한 검사들만 끝나면 바로 수술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의료 체계를 정말 완전히 망가뜨릴 겁니다. 이는 분명히 환자한테 해를 끼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사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랑 의무적으로 하는 거랑 의욕도 다르고 성과도 다릅니다. 군병원을 예로 들어볼까요? 병사들이 군병원을 기피하고 민간병원을 가잖아요.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했던 많은 선생님들이 군의관을 가죠. 사람은 똑같은데 환경이 다르고 실제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무적으로 어떤 한 지역에서 10년간 외과, 흉부외과 이런 기피과만 하게 한다? 과연 지금 현재 외과, 흉부외과 의사들처럼 일을 열심히 할까요? 10년의 의무가 끝난 다음에 그대로 외과, 흉부외과를 할까요? 아니죠. 또한 내가 의과대학에 들어왔는데 너는 외과만 할 거야, 너는 흉부외과만 할 거야, 다른 과 공부할까요? 아니에요. 모든 장기, 모든 기관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생 때는 모든 과를 다 배우죠. 인턴을 통해서 여러 과를 또 돌아요. 그리고 레지던트를 지원을 할 때 내가 그래도 평생 할 수 있는 과를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의과대학에 들어올 때부터 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과 공부할까요? 아니죠. 그렇게 제대로 된 다른 과를 공부하지 않았던 의사가 환자를 잘 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놓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환자한테도 해를 끼칠 거예요. 이 부분을 의사들이 우려를 하는 바고, 이게 결국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죠. 의사들이 피부과나 성형외과만 가서 그런 거 아니냐, 공공의료에 대해서 일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피부과 레지던트를 하다가 응급학과로 넘어와서 응급학과를 하고 있고 1년 동안 지방의 의료원에서 일을 해봤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정책은 실패할 거고,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필수 의료의 뿌리조차 뽑아버릴 겁니다. 또한 국민들은 늘어난 의사 숫자로 인해서 의료비 증가를 경험을 할 거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 그리고 환자들의 부담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 파업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시선 그리고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 의사들이 왜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이렇게까지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귀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